홀로 심장마비를 겪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단 몇 초 만에 대처해야 하고 아무도 옆에 없을 때 그 찰나의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는 분들을 위해 긴급하고 신중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심장마비가 닥쳤을 때 매 순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다음에 취하는 행동이 삶과 죽음을 가를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5가지 명확한 행동 지침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응급차가 10분 후에 도착하더라도 이 지침들은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중 몇몇은 얼마나 간단한지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강하거나 빠르거나 구급대원처럼 훈련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신속하게 행동하면 됩니다. 만약 65세에서 80세 사이이고 독립적으로 생활하거나 가끔 혼자 집에 있다면 이 정보는 오래 들은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황이 아니라 준비에 관한 것이며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에 통제권을 되찾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 포인트는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여러분에게 소중한 몇 분을 더 벌어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첫 신호 알아채기입니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극적인 장면으로 심장마비가 시작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에게 첫 징후는 조용하고 심지어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가슴에 압박감이 느껴지면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아니라 소화불량으로 착각할 수 있는 무겁고 짓누르는 듯한 불편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몸의 경고음이며 이를 무시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왜 많은 어르신들이 이 신호를 무시할까요? 한 가지 이유는 익숙함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다양한 통증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거나 팔이 저릴 때 관절염이나 근육통으로 치부해버립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심장이 충분한 산소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이 경고하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부정입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 심각한 문제에 처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누워서 괜찮아지기를 바라는 유혹이 크지만 이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심장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평평하게 눕는 것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실제로 그 처음 몇 분 동안 손상이 시작되고 시간이 여러분의 적이 됩니다. 그렇다면 비정상적인 압박감, 숨가쁨, 식은땀 또는 메스꺼움을 느끼자마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를 응급 상황으로 간주하세요. 자리에 앉아 침착하게 심호흡을 천천히 꾸준히 시작하세요. 마음을 맑게 하고 호흡을 안정시키면 심박수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되어 소중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몸은 공황 상태에 빠지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너무 늦게 행동하는 실수를 합니다. 저는 74세의 박영민 씨를 기억합니다. 그는 어느 날 오후 턱에 통증을 느끼고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낮잠을 자고 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낮잠은 거의 그의 목숨을 앗아갈 뻔했습니다. 다행히 이웃이 2시간 뒤에 그를 찾아와 제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지만 즉시 행동했더라면 입었을 손상보다 더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첫 신호는 미묘할 수 있지만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의심스럽다면 심각한 상황이라고 가정하세요. 안전한 방향으로 잘못 판단하는 것은 괜찮지만 기다려볼 여유는 없습니다. 그 첫 신호를 알아채고 반응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싸울 기회를 주고 다음 단계를 밟을 만큼 오래 살아남게 하는 바로 그 행동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침으로 혈액순환 유지하기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고 심지어 좀 어리석게 들릴 수도 있지만 기침 그렇습니다. 기침은 혼자 심장마비를 겪고 있을 때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볍고 예의 바른 기침이 아닙니다. 가슴을 흔들 정도로 깊고 반복적이며 힘찬 기침을 말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가 발생하면 심장의 리듬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너무 빨리 너무 느리게 뛰거나 심지어 잠시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이 불안정성이 바로 많은 사람이 중요한 초기 몇 초 동안 쓰러지는 원인입니다. 하지만 몇 초마다 깊고 힘차게 기침을 하면 매우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가슴 근육을 수축시켜 심장을 통해 뇌로 혈액을 밀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적절한 도움을 받기 전까지 심장에 수동적인 도움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치료법은 아닙니다. 심장마비를 멈추지는 못하지만 의식을 유지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만큼만이라도 말이죠. 그 시간 즉 10초, 20초, 30초의 강역이 혼자 쓰러지는 것과 도움이 도착할 때까지 생존하는 것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68세의 김미영 씨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혼자 살았는데 어느 날 밤 어지러움을 느끼고 땀을 많이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노인건강교실에서 들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어지럽고 심장마비가 의심되면 힘껏 기침하라. 그래서 그녀는 그렇게 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그녀는 계속해서 강한 기침을 뱉어냈고 그것 덕분에 119에 전화하고 현관문을 열 만큼 충분히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구급대원은 그녀의 빠른 판단이 생명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왜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기침은 심장이 불안정하더라도 혈액순환과 산소 공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기절할 것 같아 일어설 수 없을 때 특히 유용합니다. 이를 몸의 비상 백업 펌프라고 생각하세요. 의료 처치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생존으로 가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들었더라도 공황 상태에 빠져 그 순간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하고 마음속으로 예행 연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갑자기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해지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하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폐에서 무언가 큰 것을 끄집어내려는 것처럼 깊고 꾸준하고 힘찬 기침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누군가의 주의를 끌거나 더 나은 숨을 쉴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하세요. 혼자 있다면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벌 수 있는 모든 초가 필요합니다. 이 영상을 계속 보고 계시고 이 통찰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아래에 숫자 2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서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성원은 우리가 계속해서 유익하고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응급 접근을 위해 문 잠금 해제하기입니다. 혼자 있고 심장마비가 의심될 때 가장 간과되지만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현관문을 잠금 해제하는 것입니다. 숨쉬기에 집중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려 할 때 즉각적으로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초가 중요한 순간에 실제로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문이 잠겨 있으면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지원팀이 와서 문을 부수기를 기다리거나 스스로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둘 다 소중한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했을 때 여러분이 의식을 잃었거나 말을 할 수 없다면 지연 없이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단 2, 3분이라도 그 지연은 소생과 비극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72세의 김철수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조용한 동네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커피를 만드는 동안 그는 가슴에 강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 징후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형이 불과 1년 전에 심장마비를 겪고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김철수 씨는 즉시 배우 입구에 전화했지만 쓰러지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현관문까지 가서 잠금을 풀었습니다. 그 하나의 간단한 행동 덕분에 구급대원들이 지체 없이 그에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그에게 그 잠금 해제된 문이 아마도 당신에게 또 다른 삶의 기회를 주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여전히 그의 지역 노인 회관에서 그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는 모두에게 몸이 이상하다고 느끼면 도움을 요청하고 문도 열어두라고 상기시킵니다. 문제는 괴로움에 처했을 때 사고가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뇌는 산소를 간절히 원하고 본능은 생존 모드로 전환됩니다. 문에 대해 생각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신적 체크리스트의 일부로 만들어야 합니다. 119에 전화하거나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심장마비가 올 것 같다고 느끼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필요하다면 기침을 하고 문을 잠금 해제하세요. 더 좋은 방법은 지금 준비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잠금 상자의 여분의 열쇠를 보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웃이나 가족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세요. 또는 스마트 잠금 장치가 있다면 다른 사람이 원격으로 문을 열 수 있도록 하세요. 준비는 편집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특히 혼자 살고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팁은 나이 든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돌보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집에 없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 작은 단계를 알게 하는 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있을 때 가슴에 갑작스러운 무거움, 숨가쁨 또는 많은 사람이 묘사하는 불길한 느낌을 느낀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문을 잠금 해제하세요. 이는 에너지나 특별한 지식이 필요 없는 간단하고 실용적인 단계입니다. 손목을 한 번만 돌리면 도움이 더 빨리 들어오고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아스피린 씹어서 혈액 묽게 하기입니다. 가슴 통증을 느끼고 심장 마비가 의심된다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는 이것입니다. 즉시 아스피린을 씹으세요. 삼키지 마세요. 물과 함께 마시지 마세요. 씹으세요.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심장 마비 동안 심장으로 가는 혈류는 종종 혈전에 의해 막힙니다. 아스피린을 씹는 것은 혈액 응고를 늦추고 혈액이 계속 순환하도록 도와주어 응급 도움이 도착할 때까지 싸울 기회를 줍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씹는 것입니다. 그냥 통째로 삼키는 것보다 씹을 때 아스피린이 혈류에 더 빨리 흡수됩니다. 빠르면 5분 안에 혈액을 묽게 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집에 아스피린을 가지고 있지만 저지르는 실수는 아스피린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거나 어떤 종류를 사용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일반적인 코팅되지 않은 아스피린 325이온 나노 알약 같은 것입니다. 타이레놀도 아니고 어떤 멋진 심장 보조제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 아스피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찬장 뒤쪽에 넣어두면 안 됩니다. 빨리 손이 닿는 곳에 두세요. 더 좋은 방법은 지갑 침대 옆 탁자, 심지어 부엌 식탁 아래에 테이프로 붙여두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혼자 있고 그 몇 초가 중요할 때 심장이 힘들어하는 동안 서랍을 뒤지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76세의 박영숙 씨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가슴이 무거운 느낌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119에 전화했고 그리고 나서 의사에게 들었던 팁을 기억했습니다. 아스피린을 씹으세요. 그녀는 이 이유만으로 냉장고의 작은 파우치에 아스피린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그녀의 증상은 악화되지 않았고 병원은 초기에 복용한 아스피린이 큰 손상을 막았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이틀 후에 집으로 돌아와 걸어다니고 미소 지으며 다시 정원 가꾸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스피린처럼 간단한 것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식이라고 생각하거나 너무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간단한 것이 종종 생명을 구합니다. 멋진 도구나 의학적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침착함과 준비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매일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다면 여전히 한 알을 손에 쥐고 있으세요. 때로는 사람들이 매일 복용하는 양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심장 마비 동안 그 비상용 씹는 용량이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거나 복용하지 말라는 조언을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의사의 지침을 따르세요. 하지만 안전하다고 들었다면 아스피린 하나를 가까이 두는 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계속 보고 계시고 이 통찰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아래에 숫자 4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서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성원은 우리가 계속해서 유익하고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꽉 끼는 옷을 느슨하게 하여 압박 완화하기입니다. 혼자 있고 심장마비의 징후, 즉 가슴의 답답함, 숨가쁨, 무거운 압박감을 느낄 때 여러분의 다음 행동은 웅장하거나 극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간과되는 행동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옷을 느슨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 기본적인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진실은 여러분의 몸이 괴로울 때 목가슴 또는 허리 주변의 아주 작은 압력조차도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꽉 끼는 칼라 조이는 벨트 또는 꽉 끼는 허리띠는 호흡을 압박하고 산소 흐름을 줄이며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마비를 겪고 있다면 몸이 얻을 수 있는 모든 산소와 혈액순환이 필요합니다. 셔츠 칼라에 단추를 풀거나 넥타이를 매고 있다면 느슨하게 하거나 블라우스나
폴로 셔츠의 맨 위 단추를 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벨트를 착용하고 있다면 느슨하게 하거나 완전히 벗으세요. 의자나 안락 의자에 앉아 있다면 가슴과 폐를 더 자유롭게 열 수 있는 자세로 바꾸세요. 몸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긴장을 풀 수 있도록 하세요. 옷과 자세에서 긴장을 더 많이 풀수록 몸은 겪고 있는 스트레스를 더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애리조나 출신의 81세 은퇴 군인인 김태호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혼자 뉴스를 보던 중 그는 가슴에 분명한 압박감을 느끼고 땀을 많이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즉시 119에 전화했고 그리고 나서 그의 심장 재활 간호사가 우후에 수술 후에 말해준 것을 기억했습니다. 모든 것을 느슨하게 하세요. 그는 신발을 벗고 벨트를 풀고 셔츠를 열고 팔을 옆에 편안하게 놓고 똑바로 앉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호흡이 즉시 개선된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그의 산소 수치는 안정적이었고 그는 차분하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 침착함은 구급대원들이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일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태호 씨는 버클을 푸는 것만큼 간단한 것으로 시간을 번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편안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폐가 확장되고 혈액이 순환하는 것을 돕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황하고 압박을 받으면 얕게 숨을 쉬게 되어 심장에 더 많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 긴장을 풀면 몸은 위기에 더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에는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싸움의 절반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것이 기기나 알약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과소평가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이점입니다. 아무것도 들지 않고 몇 초밖에 걸리지 않으며 모든 순간이 중요한 때에 소중한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러니 지금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어떤 옷을 입고 있나요? 옷이 가슴이나 허리 주변에 너무 꽉 끼나요? 위기의 순간에 호흡을 방해할 수 있을까요? 미리 계획을 세울 가치가 있습니다. 자주 혼자 집에 있다면 자유롭게 움직이고 숨 쉴 수 있는 옷을 입는 것을 고려하세요. 생활 공간을 시원하고 편안하게 유지하세요. 오늘 내린 이런 작은 결정들이 내일의 문제가 생겼을 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끝까지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당신은 건강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호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우는 것임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심장마비를 혼자 겪는 것은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 두려움에 그냥 앉아있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도구, 즉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처음 10초 안에 취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행동들이 있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부터 올바르게 기침하고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꽉 끼는 옷을 느슨하게 하고 미리 주변 환경을 준비하는 것까지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압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 압니다. 그런 종류의 지식은 단지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그것은 당신의 심장, 마음, 그리고 영혼에게 당신이 무력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당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감을 줄 수 있는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혼자 사는 친구, 배우자 또는 이웃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은 그들에게 결코 잊지 못할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알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밤 더 잘 잠들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당신에게는 그 조각을 나눌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 되게 하세요.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말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당신의 심장을 돌보세요. 잘 먹고 몸을 움직이고 당신을 살아있다고 느끼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두려움이 지배하게 두지 마세요. 지혜가 개입하게 하세요. 당신은 본능을 믿을 만큼 오래 살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뒷받침할 정보가 있습니다. 당신은 오래 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잘 살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결정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꽉 붙드세요. 필요하다면 이 영상을 다시 보세요. 단계를 연습하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들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필요하다면 냉장고에 붙여 놓으세요. 언젠가 바라건대 한참 뒤에 이 몇 초의 지식이 여러분에게 더 많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몇 년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오늘 배운 한 가지와 그것을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우리에게 중요하니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동기부여와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은 우리가 계속해서 유익하고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